천공이 친일인가요? 그럼요. 이미 뭐 많이 보도도 돼 있고 저도 네. 최근에 한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하는 네. 이야기 자체를. 그랬더니 일제 때의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가 어려울 때 네. 도와준, 힘없을 때 도와준 데 대한 우리가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미안함요? 우리가? 예, 아니면은 일본의 일제 때의 어떤 그 강점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네. 근본에 있어서 그 실제로 네. 머릿속에 음. 아주 친일적인 그런 생각이 딱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근데 게 거기에서 네. 실제로 대통령이 네. 그 천공의 이야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시한다 네. 하는 것은 상호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8.15 시점에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와 함께 네. 예를 들어 천공 같은 이와 결별을 선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천공의 수강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아니 뭐 그 유튜브를 듣고 네. 또 사후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확인된 거는 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네. 그런 것이 결국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자체는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일들이 네. 위안부의 역사를 지우고 최근에 사도광산 이 네.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우고 실제로 군에서 관련된 교재라든가 이런 거에서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고 사실 이런 일들이 그냥 실제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일본 해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네. 전방위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보아서 일본이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는 쐐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독립기념관뿐만이 아니라 3대 뭐 역사기관이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여기도 다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갔는데 그게 다 그럼 일련의 뭐 흐름이나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흐름 의도를 떠나서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저는 친일이라고 봅니다. 친일 매국이 본질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제 때라면 네. 소위 조금 일제 때 지배계층의 엘리트 중에 네.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독립운동을 할 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버전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황당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네. 이 사단을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일제 당시에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포함한 또 그 외에도 친일로 오해된 분들의 네.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든가 그러한 분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대통령이 네.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 그에 대해서 지금 먹고 살기 중요한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삼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황당무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논란을 야기해 놓고 논란이 되니까 왜 논란을 하느냐 뭐 그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의 업법과 태도는 아마 일제 때였으면 아유 참 이거 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부가 뭐 일제건 무슨 조선이건 대한민국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 뭔 독립운동 같은 걸 한다고 해라고 이야기했을 저는 업법이고 정신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이고 중앙정보부에서 뼈가 굵었고 민정당 창당 실무 작업 한 보수이고 예. 정통 보수의 기반 위에 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님이어서 가까운 뭐 아버님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였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륜도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굉장히 작심하고 더 이상 이거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온 국민이 네. 경청하고 한번 찾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밀정 정권이다 참 뭐 뒤숭숭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드네요. 예. 무서운 얘기죠. 그 핵심에는 네. 누누이 지적해 왔던 어떤 일본 내에 군국주의 회귀적인 그런 중심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력이 사실은 이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국 내에 그에 호응할 네. 어떤 입장과 목소리는 굉장히 간절했던 것인데 그것이 종래에는 아주 우리 사회의 주변 부인, 주류로 편입될 수 없는 네. 온 국민이 볼 때 저게 뭐지? 했던 뉴라이트라는 일부 집단이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딱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서 권력을 잡고 아예 그것을 권력의 중심부로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여러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이 네. 무슨 대단한 권력기관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이에 대해서 네. 광복 회장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방 이후에 가장 중대한 예. 우리가 국면 중에 하나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